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10년 전 그때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 10년 전 한 소녀에게 가해진 잔혹한 학교, 폭력의 상처가 어떻게 응축되어 한 여인의 삶과 주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복수극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숨 막히도록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자세히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인간의 나약함, 탐욕,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그린 심리 스릴러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은이라는 여성입니다. 지은은 외모부터 성격까지 어느 모로 보나 차분하고 조용하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정하고 고요했으며 주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끔찍하고 반복적인 학교 폭력 트라우마로 인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깊고 검은 분노와 응어리가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맹독을 품은 뱀처럼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혜는 반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점이 바로 두 명의 잔인한 가해자에게 지목되어 지옥 같은 괴롭힘을 당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을 넘어 지은의 자존감과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미연과 선영이었습니다. 미연은 부유한 배경과 화려한 외모를 바탕으로 언제나 공격적이고 오만했으며 타인의 고통을 즐기며 지배하려는 소시오패스적인 가해자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투명, 인간이나 하찮은 벌레 취급했습니다. 반면 선영은 미연의 그늘 아래 숨어 미연의 비위를 맞추고 소극적으로 괴롭힘에 가담했던 비겁하고 계산적인 방관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잔혹하고도 조직적인 괴롭힘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흉터와 대인, 기피증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대 후반이 된 지은은 기적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준영을 만났습니다. 준영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하고 다정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세상의 어두운 면을 경험해보지 못한 순진함과 현실적인 감각 부족이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겨우 트라우마를 억누르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간신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그녀에게 세상의 공포와 악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역선 유의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에 잔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에게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지은은 10년 만에 과거의 공포, 즉 미연과 선영이라는 괴물들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악몽에 시달렸지만 문득 거울 속에 나약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도망치는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내 삶을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는 차갑고 굳건한 결심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쥐고 동창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창회장에서 지혜는 미연과 선영을 마주쳤습니다. 미연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지은을 완전히 기억조차 못하는 극도로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 쟤 누구야? 우리 반에 저런 찌질한 애가 있었나? 내가 기억을 조작하는 거 아니야? 크크크라고 큰 소리로 비웃으며 지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선영 역시 미연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죄책감보다는 현재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지은을 철저히 모른 척 무시했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뻔뻔함과 짓밟힌 존재조차 기억 못하는 오만함에
1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내면에서는 복수라는 검은 불씨가 꺼지지 않을 듯 맹렬하게 타오르며 그녀의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하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복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미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 돈과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빼앗는 동시에 미연에게 자신이 10년 전 겪었던 가장 소중한 일상과 사랑을 잃는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통의 맛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방패인 남편 준영을 복수의 미끼이자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가해자 미연에게 의도적으로 유혹하게 만들고 미연이 그 유혹과 사랑이라는 허상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지은이 모든 증거와 진실을 폭로하며 미연의 인생을 산산조각내는 피해자 자신에게도 파멸적인 고통을 안겨줄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지은은 익명으로 미연에게 접근했습니다. 지은은 미연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남편의 사업 실패와 과도한 사치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돈을 향한 탐욕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 지은은 미연에게 섬뜩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내 빚을 단번에 갚을 수 있는 거액을 줄게. 단,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한 남자를 유혹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너는 그 남자를 빼앗는 역할만 하면 된다. 미연은 돈이라는 절대적인 유혹 앞에 도덕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미연은 이 익명의 발신자가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피해자 지은이라는 것을 털끝만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끝없는 오만함과 돈을 향한 경솔한 탐욕, 그리고 타인을 얕보는 습관이 스스로 복수의 덫에 걸어 들어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미연에게 유혹 대상인 남편 준영의 사진과 자세한 신상 정보를 보냈습니다. 미연은 준영의 매력적인 외모와 안정적인 배경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미연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짜릿하며 고상하게 돈을 벌 기회라고 착각하며 지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익명으로 미연에게 남편 준영의 사소한 습관부터 깊은 상처까지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제공했습니다. 준영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퇴근 후 들르는 서점, 취미 생활, 심지어 과거의 슬픈 연애사까지 지은의 손끝에서 미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연은 지은의 치밀한 지시에 따라 준영에게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하여 접근했습니다. 미연은 화려한 외모와 지은에게서 얻은 정보로 준비된 대화 주제를 이용해 순진하고 상처 입은 준영의 마음을 파고들며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하고 가정적이었던 준영은 미연의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준영은 아내 지은에게 미안함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미연에게서 느끼는 금지된 짜릿함과 새로운 활력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복수 계획은 남편 준영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죄책감을 정확히 꿰뚫은 악마적일 정도로 완벽한 심리 전략이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이 가해자 미연의 덫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습을 뒤에서 매일 밤 감시했습니다. 지은의 마음은 매 순간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이 고통이야말로 복수를 위한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대가라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며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지은에게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10년 전 자신을 파괴했던 미연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파괴된 자신의 영혼을 재건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의지였습니다. 미연과 준영의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더 깊고
은밀하게 발전해 갔습니다. 지혜는 미연이 충분히 준영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자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영혼까지 뺐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즉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을 만들 준비를 해. 이것이 바로 10년 전 학교 폭력 피해자 지은의 소름 끼치는 복수극이 시작되는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미연은 지은의 지시에 따라 준영에게 단순한 유혹을 넘어 정신적인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단순한 유혹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은이 알려준 준영의 가장 아픈 과거와 트라우마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준영에게는 결혼 전 사랑하던 애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준영은 겉으로는 잊은 척했지만 내면에는 그 애인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바로 남편의 이 가장 아픈 심리적 상처를 복수의 스위치로 사용했습니다. 미연은 지은의 지시에 따라 준영의 죽은 애인과 흡사한 스타일로 외모를 바꾸었습니다. 머리 모양, 즐겨 입던 옷 색깔, 심지어 애인이 좋아하던 향수까지 미리 알아내서 사용했습니다. 준영은 미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강렬한 기시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동요를 느꼈습니다. 미연의 눈빛, 미소, 심지어 말투까지 죽은 애인의 환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준영에게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에요. 당신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당신의 그 빈자리를 영혼까지 채워줄게요. 라고 속삭이며 준영의 가장 아픈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순진했던 준영은 미연의 맞춤형 유혹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준영은 미연에게서 죽은 애인의 환영을 보았고 죄책감과 그리움이라는 족쇄 때문에 미연과의 위험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이 가장 아픈 과거에 사로잡혀 자멸해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복수가 성공할수록 남편에게 더욱 깊은 죄책감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미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면 이 파국을 끝까지 완벽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자기 파괴적인 집념에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지은은 익명으로 미연에게 거액의 돈을 추가로 입금하며 유혹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미연은 돈을 받고 준영의 유혹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연은 준영에게 아내 지은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교감이라고 속삭이며 준영과 지은의 결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균열과 불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때 복수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가해자 선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미연이 지은의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미연처럼 악랄하지는 않았기에 10년 전 지은에게 가했던 괴롭힘에 대한 어렴풋한 죄책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미연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서자 자신이 이 일에 엮여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선영은 미연이 돈 때문에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지은의 끔찍한 복수에 자신이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선영은 몰래 미연의 핸드폰을 뒤져서 익명의 발신자가 지은이라는 패턴화된 증거를 찾았습니다. 미연이 지우지 않은 과거 메시지, 준영의 사진 정보, 그리고 돈 거래, 기록을 통해 선영은 10년 전의 피해자 지은이 익명으로 미연을 조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선영은 지은의 정체를 알자마자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졌습니다. 10년 전의 나약한 지은이 이렇게 치밀하고 냉철하며 무서운 복수를 계획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지은이 복수에 성공하면 다음 타깃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존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은 고민 끝에 미연의 핸드폰을 이용해 익명의 발신자인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연의 파국은 내 뜻대로 되겠지만 나는 방관자였을 뿐이다. 제발 내 남편과 결혼 생활은 이 일에 엮이지 않게 해줘. 선영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은의 복수 계획에 협상을 시도하려 한 것입니다. 지은은 익명으로 온 선영의 메시지를 보고 섬뜩한 승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이가 내 정체를 알았다니 예상 밖의 인물이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겠군. 지은은 선영의 개입이 복수 계획의 새로운 조력자라는 변수를 만들 것이라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지은은 선영의 가장 큰 약점, 즉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선영에게 바로 냉혹하고 위협적인 답장했습니다. 내 남편, 10년 전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내 결혼 생활은 진작에 끝났어야지. 하지만 내가 정말 복수를 막고 싶다면 나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가장 먼저 미연의 파국을 도와. 너는 이제 나의 조력자가 되어야 해. 선영은 지은의 압도적인 복수심과 위협에 굴복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10년 전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 지은의 복수의 이중 스파이이자 조력자가 되기로 굴종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은 복수극의 또 다른 가해자인 선영을 끌어들임으로써 가해자 2명을 모두 자신의 소나귀에 넣는 기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치밀한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영과 미연의 위험한 관계는 이제 선영의 조작까지 더해져 파국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은의 지시에 따라 미연을 향한 이중 스파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미연에게 접근해서 지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척 순진한 친구인 척 연기했습니다. 선영은 미연에게 익명의 발신자가 너한테 돈을 더 줄 거라고 했다. 마지막 미션이 성공하면 남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어 하면서 미연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선영이 흘린 가장 치명적인 거짓 정보는 미연의 오만을 극대화했습니다. 선영은 미연에게 준영 씨가 아내 지은에게 이혼을 요구하려 한다. 준영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대. 너희는 운명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연은 이제 돈뿐만 아니라 준영의 진심까지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만함이 극에 달한 미연은 지은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돈도 받고 잘생기고 안정적인 남편까지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은 익명의 발신자인 지은에게 마지막 미션을 달성하겠다고 흥분하여 통보했습니다. 미연은 준영에게 오늘 밤 이제 우리 둘만의 미래를 결정하자며 파국의 장소인 최고급 호텔을 직접 예약했습니다. 지은은 선영을 통해 미연의 움직임과 호텔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미연이 준영과 함께 파국의 호텔에 들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복수의 완벽한 완성을 위해 마지막 단계를 냉정하고 비정하게 밟았습니다. 지은은 남편 준영에게 호텔로 향하기 직전 아내로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지은은 직접적으로 외도를 언급하지 않고 애매하고 의미심장한 말로 준영의 양심과 불안감을 건드렸습니다. 지은은 준영에게 여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행동이 우리 둘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거예요 라고 슬픔이 배제된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준영은 지은의 경고를 듣고 순간 양심이 찔렸지만
이미 미연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내 이 경고가 단지 아내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며 무시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외도를 지은이 눈치채지 못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준영의 경솔함과 자기 확신이 파국을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외도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미연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짰습니다. 지은은 익명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미연과 준영이 예약한 호텔 방의 CCTV 및 녹취 장치를 전문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지은은 단순한 외도 현장 발각을 넘어 미연에게 돈을 받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여 미연의 인생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왕따시킨 대가를 가장 잔혹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치르게 하려는 지은의 섬뜩하고 집요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선영은 미연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오자 극도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선영은 지은의 복수가 자신이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잔인함이라고 느꼈지만 지은의 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면 입 다물라는 냉정한 협박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은 지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준영 씨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마. 남편은 미연의 계략에 속았을 뿐이야. 그는 희생양이야. 지은은 선영에게 감정 없이 냉혹하게 답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준 건 미연이가 아니라 10년 전 나를 짓밟은 너희들이야. 준영은 내 복수를 위해 필요한 피화기자 희생양일 뿐이야. 내 남편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밤 너에게 주어진 할 일이나 해. 선영은 지은의 비인간적인 냉정함에 경악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연의 파국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로 동참했습니다. 선영은 익명으로 미연의 남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오늘 밤 누군가의 남편을 유혹하려 한다. 파국의 장소는 555 호텔 555호다. 즉시 달려가시오. 선영은 미연이 파멸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죄책감과 후회에 몸서리쳤지만 이것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생존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남편 준영이 미연과 함께 파국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탐정이 찍어보낸 사진과 실시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냉정함과 복수심으로 차분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미연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모든 법적, 도덕적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배신, 미연의 탐욕, 선영의 죄책감이 모두 뒤섞인 충격적인 파국의 삼자대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영과 미연은 지은이 치밀하게 예약해 둔 호텔방에 들어섰습니다. 미연은 준영이 곧 아내 지은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환호했습니다. 미연은 준영에게 이제 당신은 지은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둘만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순진한 준영은 미연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파국적인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방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충격과 파멸을 상징하는 3명의 인물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 지은. 지은의 눈은 슬픔이나 배신감 때문이 아닌 완벽한 복수심과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설계한 기계가 마침내 목표물. 준영과 미연은 지은이 치밀하게 예약해 둔 호텔방에 들어섰습니다. 미연은 준영이 곧 아내 지은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환호했습니다. 미연은 준영에게 이제 당신은 지은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둘만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순진한 준영은 미연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파국적인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방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충격과 파멸을 상징하는 3명의 인물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 지은. 지은의 눈은 슬픔이나 배신감 때문이 아닌 완벽한 복수심과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설계한 기계가 마침내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는 설계자의 표정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연의 남편, 선영의 익명 제보를 받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충격에 차서 달려온 미연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연의 남편은 미연이 돈 때문에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범죄적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 지은이 미연의 협박죄 및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미리 증거를 제출하고 체포 영장을 준비시킨 경찰관들이었습니다. 호텔방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연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경악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준영은 지은을 보자마자 모든 진실이 폭로될 것임을 깨닫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듯 경악했습니다. 미연의 남편은 분노와 수치심에 차서 미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든 혼란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남편 준영의 배신에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대신 10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미연을 완전히 파멸시킬 결정적인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경찰과 미연의 남편이 모두 듣도록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지금 외도를 저지른 남편 준영은 10년 전 내가 반해서 매일 짓밟고 왕따시켰던 나, 지은의 남편이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 복수극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획했어. 이 섬뜩하고 잔혹한 폭로에 미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연은 익명의 발신자가 과거의 피해자 지은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미연은 돈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운명과 영혼을 가장 증오했던 피해자의 손에 스스로 맡긴 역설적이고 비참한 꼴이 된 것입니다. 지은은 체념과 공포에 사로잡힌 미연에게 더욱 잔혹하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유혹하게 만든 건 내 짓이었어. 내가 돈 때문에 내 남편을 뺏으려 했던 것처럼 나는 복수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10년 전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을 이제 내 남편의 분노와 내 명예의 완전한 파멸로 되돌려 줄게. 미연의 남편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경찰에게 체포되는 미연에게 절규했습니다. 넌 이제 끝났다. 10년 전에 내가 저지른 짓까지 모두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주겠다. 넌 감옥에서 썩어라. 미연의 화려했던 인생은 이 폭로와 함께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준영은 지은의 복수극의 끔찍한 진실을 듣고 모든 것을 잃은 듯 망연자실했습니다. 준영은 미연의 계략에 속아 아내 지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 아내의 복수를 위한 도구이자 희생양이었다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준영은 지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지은은 이미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채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준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연이의 탐욕에 넘어갔지만 나는 당신의 배신에 복수한 것뿐이야. 이제 당신은 내 복수의 도구로서 모든 쓸모를 다했어. 당신은 자유롭지 못할 거야. 지은은 호텔방에서 미연의 외도 증거, 돈 거래, 녹취록, 그리고 선영과의 협조 기록을 경찰에게 모두 제출했습니다.
미연은 혼인 빙자 사기,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0년 전 지은을 괴롭혔던 대가는 가장 잔혹하고 냉정한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이 모든 파국을 뒤에서 지켜보며 안도와 극도의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선영은 미연의 몰락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일단 지켜냈지만 지은의 섬뜩한 복수심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선영은 지은에게 고맙다. 내 복수가 성공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남편 준영에게 단호하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지은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안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준영에게 당신의 배신은 미연이에게 복수하는데 필요한 희생이었어. 이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로 새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준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지은, 가정,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명예까지 지은의 복수극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가해자 미연은 호텔 사건 이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남편은 미연에게 즉시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결혼 생활을 끝장냈고 미연의 남편이 제출한 증거로 인해 미연은 사회적으로 극심한 비난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미연은 지은의 치밀한 복수에 의해 돈, 명예, 가정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복수가 너무 잔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미연의 행동이 돈을 받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남편에게 버려진 채 사회적 낙인까지 찍힌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지은을 괴롭히며 느꼈던 우월감과 오만함은 비참함과 굴욕감으로 완전히 치환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선영은 미연의 파국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결혼 생활은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선영은 지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영은 지은의 섬뜩하고 예측 불가능한 복수심에 깊은 공포를 느꼈고 남은 평생 과거의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영은 지은의 복수 덕분에 영원한 심리적 감옥이라는 새로운 굴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지은의 남편 준영은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외도로 인한 명예 실추까지 겪으며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준영은 지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지은은 이미 그에게 어떤 감정적 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준영의 배신에 대한 충분한 위자료만 받고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은에게 준영은 복수를 위한 소모품이자 도구였을 뿐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를 완성한 피해자 지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은은 남편 준영에게 받은 위자료와 자신이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모아둔 거액의 재산을 미천 삼아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복수극을 계획하며 극한까지 키웠던 치밀한 분석력과 냉철한 실행력, 그리고 강단을 사업에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지은의 사업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지은은 10년 전 왕따 피해자가 아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삶에서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수함으로써 영혼의 족쇄를 끊어낸 지은은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복수라는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심리적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지은은 나중에 준영에게 배신 위자료를 보내는 메시지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배신 덕분에 미연이는 파멸했고
나는 그 대가로 자유를 얻었어요. 당신의 배신이 나를 살린 이 세상의 가장 큰 아이러니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준영은 지은의 냉정한 말에 평생 죄책감과 비참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신이 아내의 복수를 완성시키는 도구였다는 굴욕적인 사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은은 나중에 미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연은 빚 때문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고 10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지은의 화려한 성공 소식을 듣고 극심한 비참함과 질투에 몸서리쳤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탐욕이 낳은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파국이었습니다. 지은의 복수극은 남편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피해자 지은은 강력한 생존과 새로운 삶, 그리고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반면 가해자 미연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는 반드시 언젠가 자신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복수는 고통스럽지만 파괴된 자아를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지은은 증명했습니다. 네, 이 드라마 끝까지 재미있게 들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저희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